안녕하세요. 로켓슬라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다이소 다들 좋아하시죠? 1,000원, 2,000원, 없는 게 없고 가격도 저렴해서 항상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첨단 우주산업에도 이런 다이소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레드와이어죠. 국제우주정거장용 태양광 패널부터 우주에서 쓰는 3D 프린터, 위성 카메라, 안테나, 전력 공급 장치까지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우주 기업이 쇼핑하러 오면은 여기서 위성 하나를 뚝딱 조립해서 나갈 수 있을 정도죠. 기술 포트폴리오만 보면은 거의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이소는 그 싼 물건을 팔아서 매년 엄청난 흑자를 내는데 왜 우주판 다이소인 레드와이어는 팔면 팔수록 적자만 보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물건은 많은데 정산이 안 되는 가게 레드와이어의 미스테리입니다. 다이소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뭘까요? 단순히 물건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본사가 정확히 800원이 남는지 700원이 남는지를 실시간으로 아는 능력이죠. 이게 가능한 건 전국의 모든 매장, 수만 가지 상품들이 하나의 전산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박리담의 기본인 표준화입니다. 레드와이어도 꿈은 우주판 다이소였습니다. 사모펀드인 A 인더스트리얼 파트너스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을 짭니다. 우주에서 돈이 되는 것은 다 모으자. 그래서 무려 레드와이어는 11개의 유망한 우주 중소기업들을 단기간 안에 쓸어 담습니다. 문제는 쇼핑은 빨랐는데 정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수년간 나사에 납품했던 보수적인 제조기업과 실리콘밸리 감성의 3D 프린팅 스타트업을 한 지붕 아래 억지로 넣어놨습니다. A라는 자회사는 엑셀로 장부를 쓰고 B라는 자회사는 종이 영수증을 모으는데 C라는 자회사는 복잡한 ERP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죠. 간판은 레드와이어 하나로 갈아 끼웠지만 내부의 혈관과 신경망은 11갈래로 찢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통합 리스크라고 하죠. 다이소처럼 중앙에서 바코드를 찍으면서 원가가 딱딱 나와야 되는데 레드와이어 본사는 자회사들이 돈을 얼마나 쓰는지 실시간으로 파악조차 안 되는 깜깜이 상태였던 거죠. 물건 종류만 늘려놨지 정작 장사의 기본인 원가를 통제하는 중앙 시스템은 갖추지 못한 상태. 이것이 지난 1, 2, 3분기 내내 실적 발표할 때마다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라고 뒷북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지난 2분기 레드와이어 주주들이 뒷목을 잡게 했던 단어 바로 EAC 조정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이걸 다이소 상황으로 바꿔보면 아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레드와이어 점장이 손님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장님, 이 최첨단 우주 카메라 저희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딱 1,000원에 납품하겠습니다. 계약하시죠? 이때까지만 해도 점장은 본인이 800원에 만들어서 200원은 남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장을 돌려보니 상황이 완전히 딴판이었던 겁니다. 부품값은 오르고 기술자는 부족해서 야근 수당까지 나가고 납기는 늦어지면서 비용이 야금야금 늘어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드와이어의 중앙 통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본사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물건을 다 만들고 나서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보니 이런 만드는데 1,300원이 들어간 겁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팔았는데 팔 때마다 300원씩 현금을 바닥에 버리는 꼴이 된 거죠. 이 뒤늦은 깨달음의 대가는 상당히 혹독했습니다. 2025년 2분기에만 무려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300억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 거죠. 다이소가 원가 1,300원짜리를 1,000원에 계속 팔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장사가 아니라 사실상 기부를 한 겁니다. 레드와이어는 지난 상반기 주주들의 돈으로 의도치 않게 자선 사업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드와이어가 2년간 삽질하는 동안 우주산업의 룰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게 더 큰 공포였습니다. 예전 이른바 올드스페이스 시절의 나사는 마음씨 좋은 부자 부모님과 같았습니다. 얘야 심부름 다녀오렴. 가다가 떡볶이도 좀 사 먹고 돈이 모자르면 더 줄게. 그냥 영수증만 가져와. 이게 바로 코스트 플러스 계약입니다. 개발하다가 실패해서 돈이 좀 더 들어도 정부가 그 비용을 다 대주고 이익까지 챙겨줬죠. 그러니 원가 계산이 좀 틀려도 회사가 망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고정 가격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가 든든지 나는 잘 모르겠고 계약서에 1,000원이라고 써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1,000원에 가져와. 이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추가 비용, 아까 봤던 300원의 손실 같은 리스크를 정부가 아닌 기업이 온전히 떠안아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레드와이어의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제가 다이소가 성공한 이유는 1,000원이라는 고정 가격에 팔아도 남을 만큼 완벽한 원가 통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지금 레드와이어는 어떤가요? 11개 자회사의 원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덜컥덜컥 고정 가격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는 눈을 가리고 절벽 끝을 걷는 것과 같은 거죠. 원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쓴 계약서는 수주 실적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결국 지난 분기의 EAC 쇼크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고정 가격이라는 냉혹한 프로들의 세계에서 아직 아마추어 시스템을 들고 나온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겁니다. 결국 레드와이어는 지금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11개의 가게를 사들이면서 몸집은 부풀렸지만 정작 레드와이어의 경영진들은 그 가게들을 하나로 묶어낼 통합 전산망을 깔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경영진들이 각 자회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대가가 바로 우리가 확인한 EAC 쇼크, 즉 원가 관리 실패였습니다. 이제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10원짜리 나사 하나까지 원가를 추적해서 진짜 시스템을 갖출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재고가 쌓여 있는 동네 만물상으로 남아 도태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은 투자자인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이 가게, 당분간은 발길을 끊는 게 산책일까요? 아니면 엉망진창인 줄 알았던 창고 구석에서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구조적인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이미 희미하게 반짝거리고 있는 걸까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과연 이 우주 다이소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남들이 실망해서 떠날 때 우리가 냉정하게 포착해야 될 레드와이어의 반전 시그널과 진짜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남들이 보지 못한 우주 시장의 해답을 미리 찾고 싶다면은, 그리고 진정한 로켓랩 주주로서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누고 싶다면은 로켓슬라 멤버십에 합류해 보세요. 로켓슬라가 가장 빠르고 흥미로운 우주 산업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우주 산업 투자자 커뮤니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로플렉스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가슴 뛰는 우주 산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